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PD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중동 전쟁의 기나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차 중동 전쟁까지 저희가 말을 했고 오늘은 이제 대망의 4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4차 전쟁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3차 중동 전쟁 정리를 한번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 3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한테 기습 폭격, 선제 공격. 그러니까 3차 전쟁은 선제 공격이란 말이 처음 나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시리아, 요르단까지 걔네들까지 몰고 와가지고 네. 피해자를 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또 유엔이 마무리하고 그래서 엿새 만에 정리된 전쟁. 네.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사에서 굉장히 복잡한 전쟁을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요약으로만 네. 이렇게 서머리로만 아셔도 참 많이 아시는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 시간만 아마 잘 들어도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뉴스에서 몇 차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가 나와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차 중동 전쟁 결과로 이 1967년 11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하나 채택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네. 기껏 그 목숨 바쳐서 서한지구하고 또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확보를 했는데 그 땅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유엔에 아니라 유엔 할아버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재는 받아들이되 땅은 돌려주기 싫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적으로 통치가 어렵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한 것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곤란고원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지구, 서한지구 이거를 이제 본인 이스라엘 영토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그때 3차 중동전쟁까지 치르면서 본인들이 얻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네. 이게 결국은 난민 문제로 맞습니다. 불거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시나이 반도는 자신들이 통치하기가 힘든 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는 포기하더라도 골란고원이라든지 그 서한지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자신들은 명명백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문제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4차 중동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욤키푸르는 유태인 그 전통의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날 벌어졌으니까 그날이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그때 욤키푸르 속죄일이 걸려 있으니까 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리고 이때 하필이면 또 아랍 쪽에서는 라마단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라마단 전쟁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각자 명절 때는 뭐 하겠어요. 음식 먹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때죠. 그렇죠. 그때 전쟁을 한 거는 사실 그 무슨 정치 사회가 걸려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명절 때 전쟁을 한다는 건 참 인간적으로 슬픈 일인 거죠. 우리도 그렇죠. 추석 때 전쟁 해봐요. 네. 설날 때 전쟁 해봐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이 4차 중동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이랑 또 달랐던 점을 본다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요. 3차까지 하면서 이집트가 참 모양 빠진 거죠. 새로 생긴 나라 또 유태인한테 계속 당한 거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를 가른 거예요. 네. 언젠가 저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겨서 그 아랍 형제들
그 계속 라세르가 외쳤던 것이 아랍 형제들이여 뭉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자면 이집트가 아랍의 형님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쯤은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한 번쯤은 박살을 내고 그 땅을 되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근데 나세르 대통령이 급사를 해버렸어요. 어머. 아. 심장마비가 네. 왔던 거예요. 나세르 대통령은 그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그 가난한 그냥 공무원 그리고 어촌 출신의 아주 가난한 그 육사 출신의 힘없는 그런 군인에서 대통령까지 그 더군다나 왕정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됐던 굴지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정말 친한 친구였던 사다트에게 그 말하자면 대통령을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장마비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을 물려주고 자시고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친구인 사다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사다트 대통령은 그 나세르처럼 욕망도 강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복수심도 강했고 똑같은 친구의 친구가 뭐 비슷한 친구죠. 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시나이 반도를 반드시 되찾고 친구의 원수도 갚아야 된다는 그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3차 중동 전쟁까지 치르고 나서 4차 중동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뭐 군대도 강화시키고 최신 병기들도 막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그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이집트의 움직임을 이런 모사드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양쪽 정보기관이 뭐 풀가동 됐었겠죠. 네. 3차까지 일어난 전쟁이 3차까지 일어났으니 양쪽에서 뭐 움직임만 있으면 서로 풀가동했겠죠. 근데 이집트가 약간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싹 분위기를 띄워줘서 이스라엘도 스파이들이 그쪽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전쟁 일어날 것 같다고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이 총동원돼서 막 전쟁하자 딱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양치기 수법인 거예요. 늑대다 했는데 늑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할 것 같아서 늑대다 했는데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씩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병사들 피곤해진 거예요. 네. 아닌갑다 이번에도. 그래서 결정적으로 속죄일이 다가왔을 때 이번엔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스라엘 쪽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스파이가 이집트에서 보고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늑대다라고 하는 양치기 수법인갑다라고 생각하고 네.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병력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 전법으로 그 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흘려서 긴장을 최대한 다 늦추게 만든 다음 명절이라는 그 시기 가장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을 그런 휴일을 딱 노려서 전쟁을 시작을 한 거네요. 근데 병사들도 가장 많이 집으로 음식 먹으러 가고 네. 휴가도 많이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한창 마음이 풀어졌을 그러니까요. 때 그때를 딱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장이 느슨해졌을 때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뭐 이 상황을 당연히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때 또 미국에게 이스라엘이 SOS를 치기도 했잖아요. 초장에 뭐 이스라엘이 엄청 깨지다가 네.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이집트하고 붙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시리아 연합군이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보다는 시리아 쪽을 집중 공략한 거예요. 골란 고원 쪽에서. 네네네. 그와 동시에 미국 쪽에 우리 이제 핵 쓸 거야 라는 위협을 한 거예요.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핵을 쓰면 이거는 전 세계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그냥 최신형 무기 줘서 이스라엘을 달래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쪽에 가서 이렇게 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핵보다는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느니 차악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최신형 무기를 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선점을 잡게 되고 시리아 쪽에서 판판이 좀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간신히 4차 중동 전쟁이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막판에 겨우 승리를 하면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긴 한데 어찌됐건 이전 1, 2, 3차 중동 전쟁들하고는 이번엔 양상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이 깨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적으로 그 이스라엘 정치권과 군사력을 믿었죠. 근데 우리도 좀 깨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세 집 중에 한 집이 이제 죽어 돌아왔으니 남자들이 이제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성들과 정치권이 많이 물갈이가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아주 뼈아픈 각성의 기회가 됐고 네. 정치권도 많이 물갈이가 되면서 국민들 눈치를 보게 됐고 그런 아주 이스라엘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제는 국민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쪽이 다 이제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이 돼서 신기하게 그다음부터는 5차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손해보는 거라. 전쟁했다가는 양쪽에서 다 손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7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요. 사다트 누가요? 대통령하고 네.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서로 화합의 길을 들어서게 돼가지고 네. 중동 전쟁 우리 5차 중동 전쟁은 우린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안 일어나거든요. 아까 4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두 정상이 마무리를 지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도. 그렇죠. 지금까지 5차는 안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중동에 이제는 서로 건들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됐고요. 네. 사실 인류사에서 전쟁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건 서로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생겼던 이 모든 전쟁들이 사실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그럼요. 이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족들이 해체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4차 전쟁까지 와서 깨달은 거는 결국 남는 건 죽음뿐이구나라는 거 하고 난민입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네. 또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서로 그 땅 갖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건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아랍 주변국과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전쟁으로서 이거를 해결할 게 아니고 서로 협상과 또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화로서 해결을 했더라면 좀 성숙한 입장에서 해결을 했더라면 좀 달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4차로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인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4차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였습니다.